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홍철 팀장님과 함께 네. 벌써 등장하셨군요. 네, 아직 안녕하세요. 인사할 시간 아닙니다. 저희가 자. 인사할 시간 드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문광 반갑습니다. 문홍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문홍철 팀장님 네. 대단히 반갑고요. 네, 너무 반갑네요. 네, 우리 문홍철 팀장님은 네. 혹시 네. 고민 같은 거 있으십니까? 고민 네. 없어 보이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탈모 고민이라든지 이런 거 아하.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아유 근데 머리가 되게 빽빽하시네요. 숱이 많으시네. 염색한 겁니다. 흰머리는 좀 있으시고. 네, 제가 빠지진 않는데 숱은 예, 흰머리가 있으시고. 많아서 예, 염색을. 아니, 그건 뭐 됐어요. 이거 저의 신체의 비밀을 이렇게 밝히면 안 되는데. 아니 걱정도 아니에요. 예, 그 이주호 기자는 지금 난립니다 지금. 약 먹고 바르고 뭐 결혼하셨죠? 빛 쐬고 뭐. 그렇죠. 애가 둘이니까. 애가 둘이시죠? 애가 셋이시죠? 예.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인생에서 제가 가장 크게 걱정해야 될 사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무엇도 이룬 게 없는 예. 머리만 빽빽할 뿐. 알겠습니다. 머리 없는 그 스트레스 못 예. 견딥니다. 근데 그 이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저는 자. 그쪽 떡이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탈모 고민 있는 분들을 위한 네. 주디메르가 또 있군요. 이번에 네. 신상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올해 1월에 출시가 됐는데 이게 탈모인 분들에게 아시더라고. 직접 검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직접 검증을 받아서 네. 만약에 정말 사용해 보시고 불만족 있다. 30일 내에 100% 환불까지 해드린다고 하니까 이 주디메르 헤어룩 샴푸와 네. 앰플 한번 꼭 이용해 보시길 그러니까 바라겠습니다. 이게 전체 선물 세트인 것 같아. 네. 이 두피와 모발을 위한 선물 세트. 뭐 샴푸부터 앰플, 뭐 여러 영양제 이런 것들이 다 총 집결된 네.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주디메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입 후에 불만족 시 한 달 이내 100% 또 환불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여기 댓글 링크 혹은 뭐 전화번호로 상담을 주시면 되겠고요. 탈모 극복 프로그램 헤어룩 요것도 한번 탈모 있으신 분들 한번 알아보시면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홍철 팀장님과 함께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일단 미국의 뭐 여러 지표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소비자 심리 지수 네. 이거는 뭐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최고 상승. 예, 그래서 이건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자, 제가 일단 심리 지수 예. 보지 마라. 역시 내일에서 문홍철 팀장님을 좋아합니다. 제발 보지 마십시오. 심리 지수. 그래요? 심리 지수랑 실제 경제, 사람들은 경제 심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뭐 원래 그렇기는 한데 특히 코로나 이후의 심리 지수하고 실제 나온 지표하고는 거의 관계가 반대가 나옵니다. 반대. 특히 정치적인 사람들의 선호와 네. 심리 지수가 너무 밀접해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세상 망한다. 경제 망한다. 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네.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음. 그리고 이분들이 뭔가 그 이제 설문조사에 대한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 설문조사 전화 오면 잘 받으세요? 안 받아요. 바로 끊죠. 끊지 않습니까? 선거 설문조사 그렇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받을 것 같아요? 성향이 강한 분들. 강한 사람이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성향이 특히 강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성향 사람들이 좀 더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거는 그 공개적으로 밝혀 있지 않지만 그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네. 기본적으로 반연방주의, 주의 자치를 더 중요시하는 혹은 개개인의 권리와 개개인의 자기 방어권을 더 중요시하는 네.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강력한 힘을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정부에서 나와서 우리 설문조사하러 나왔어요. 이러면 일단 문부터 안 열어줍니다. 대답도 안 해. 왜? 중앙정부가 내 정보를 가져다가 뭔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응답률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미국의 뭐 비농업이라든가 모든 지표들의 응답률이 크게 떨어졌다. 정말 응답이 가령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최초 조사 시의 응답률이 3분의 1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의 기업에게 이제 비농업은 기업들한테 보내지 네. 않습니까? 이제 기업 혹은 이제 가게 조사는 각 가게를 방문하는데 그 방문해서 두드려서 조사할 거 아니에요. 네. 얘가 조사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해요. 그런데 첫 회 조사에 들어가서 처음에 바로 응답을 받을 확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코로나 전에는 대략 60% 좀 넘었거든요.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얘가 폭락합니다. 네. 응답률이. 그래서 우리가 지표를 보실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지표가 우리가 나중에 막 수정되잖아요. 네. 그거는 나중에 응답 안 왔던 사람들을 다시 응답을 모아서 모은 숫자들이기도 하고 뭐 나중에 모델을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발생하는 일인데 일단 처음에 나오는 숫자들은 사실상 그 안에 표본 내에서 대답한 사람들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마저도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이 대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 지표나 특히 심료 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편향돼 있다. 이런 점을 좀 조심하셔서 보여줘야 됩니다. 지표가 왜 있어요?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나중에 제대로 된 지표가 나와요. 아까 비농업도 첫 네. 회 방문 시 응답률이 30%. 그 다음에 한 절반. 그 다음에 조금씩 올라가서 지표가 계속 업데이트 되면은 진실에 가까워집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속보치를 보고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속보치는 지금이 유독 심한데 옛날에도 원래 그랬어요. 그 얘가 제가 오늘은 얘가 없지만 그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2001년 네. GDP 성장률 데이터가 발표가 됐을 때 플러스 2%가 나왔거든요. 네. 2001년 플러스 2%. 근데 이게 5번 수정돼요. 네, 수정되고 최종 수정되는데 한 5년 걸려요. 네. 근데 그 5년 걸려서 최종 수정된 숫자가 마이너스 2%였습니다. 뭐 정반대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표라는 게 나중에 가서야 제대로 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나온 숫자를 너무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네. 우리가 참고는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3분대 심리 지표가 이렇게 좋냐? 그 심리 지표에 누가 자꾸 더 응답을 하려고 할 것인가에 대한 네. 정치적 성향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은 너무나도 사람들의 이 주관적인 생각인데 미국 사람들한테 사실 최근 한 3, 4년 동안 계속 물어봐도 경제 너무 힘들다. 물가 너무 올라서 죽겠다. 나 소비할 여력이 없다. 소비는 계속 좋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표를 보고서 뭐 소비 심리가 안 좋구나. 뭐 안 좋죠. 늘 안 좋아. 그래도 소비는 지가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말을 들을 때 저도 그렇지만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참고 삼아서.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대답하면서도. 난 진실이라고 스스로. 왜냐하면 그쵸? 우리의 뇌는 거짓말을 처리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속여야 돼. 거짓말 하려면. 그런 이제 과정에서 우리가 지표를 보실 때 특히 심리 지표 너무 믿지 마십시오. 심리 지표는 다른 지표에 비해서도 가능한 보지 말고 믿지도 마라. 네, 믿지 말고 참고는 하시되 참고는 하시되.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반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 요즘은 코로나 이후엔 더 그런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 지표는 좀 조심스럽게 네네. 받아들여야 됩니다. 미국 금리, 네. 부채 금리 네, 지금 계속 약간 위쪽으로 막 이게 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초장기물이 그렇죠, 특히. 30년 뭐 이런 거. 네, 10년 이하는 뭐 약간 그렇게 방향성이 애매한데 네. 30년 쪽 이상의 초장기물이 좀 위쪽 방향성을. 그러니까 초장기는 최근 그렇게 가지고 위로 있습니다. 자꾸 가려고 그러고 뭐 네. 짧은 애들은 별로 안 가려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라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진다. 스티프닝. 네, 스티프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주로 재정. 미국의 재정이 안 좋아진다. 이럴 때는 재정이 나빠지면 어차피 단기물이나 중기물이나 단기물이나 똑같이 채권 발행이 늘지 않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는데 똑같은 물량이어도 만기가 길수록 더 충격이 커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은 코스피가 1% 움직이는데 네. 어떤 주식은 10% 움직이는 애가 있고 어떤 주식은 5% 움직이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오히려 안 움직이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것을 베타라는 말을 쓰잖아요. 채권도 똑같이 이 베타의 개념이 있습니다. 민감도. 그래서 시장에 똑같은 물량이 정부가 적자로 발행을 하더라도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이 좀 더 베타가 큰 주식과 유사한
개념이어서 이것을 이제 우려할 때는 초장기물이 가장 좀 안 좋은 금리 상승 영향을 좀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 적자에 대한 그 우려는 앞으로 계속될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한 지금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6, 7월 되면 또 그 예산 다 쓴다면서요? 예산 합의 다시 해야 된다면서요? 예. 그럼 재정 적자에 대한 그 우려는 더 커질 것 같은데, 네. 그럼 금리는 계속 오릅니까? 일단 제가 채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네. 사야 된다. 특히 장기물에 대해서 좋게 말씀드렸다가 요즘 굉장히 쫄려 있는 상태고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네. 드려야 되겠지만 일단 밸류는 여전히 있으니까 꾸준히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방금 재정 얘기하셨죠? 네. 근데 그 과거 우리가 너무 지금에 매몰되지 마시고 네. 과거 역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고요. 미국에서 재정이 문제가 안 됐던 적이 없죠. 아이 참. 혹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질문 못 해 그러면. 아니 정부가 폐쇄되게 됐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때 뭐 45일인가? 아무튼 몇십 일 동안 폐쇄됐었죠. 트럼프 1기 때 네. 햄버거 먹고 그러잖아요. 요리사가 쉬어가지고 네. 백악관에서. 그리고 그거는 사실 약간 게 2011년에 혹은 12년 이때 13년 이때는 그때는 S&P가 최초로 등급을 그냥 까버렸단 말이에요. 네. 뭐 지금이야 뭐 무디스가 세 번째로 이제 깎긴 했는데 그때 충격 훨씬 컸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매년 그래요. 미국은 좀 유독 전 세계에는 좀 없는 부채 한도라는 게 있죠. 네. 다른 나라는 없어요. 근데 미국에만 있는 이유가 있긴 해요. 그 부채 한도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여야에서는 계속 얘를 협상을 해야 되고 한도를 또 늘려야 되고 네. 뭐 늘려주네 만에 싸우게 되고 뭐 트럼프 그리고 대통령 중에 돈 안 쓰겠다는 대통령은 없죠. 그런데 실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정책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0년대에 남편 클린턴 대통령이 네. 민주당이잖아요. 돈 많이 원래 쓰잖아요. 그리고 본인 공약도 돈 왕창 쓰겠다. 복지비. 정작 당선이 되고 나서는 채권 시장이 안 도와주니까 어쩔 수 없이 재정을 좀 줄였던 사례가 있고 이번에 트럼프도 초고소득자에게는 재정 이 세금을 좀 더 많이 걷겠다 증세안을 이제 내기도 했었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정책을 좀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매년 계속되는 재정 우려냐 아니면 진짜 구조적으로 나쁜 거냐에 네. 대해서는 저는 좀 가려들을 필요가 이제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숫자를 보자. 숫자를 진짜 심각한지.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트를 잠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숫자로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이게 GDP 대비 미국의 절대 금액으로 나타낸 차트들이 많을 때 절대 금액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 GDP가 커졌기 때문에 네. 절대 금액은 너무 커져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GDP 대비로 나누면 현재 이건 이제 정부가 얼마나 들어온 돈보다 많이 쓰고 있냐. 적자죠. 네. GDP 대비해서 대략 한 뭐 7%? 코로나 때보다 많이 줄었죠. 그래도 과거 추세 대비해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자, 어때 보이세요? 심각해 보이십니까? 안 심각해 보이십니까? 안 심각한데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뭐 얘가 앞으로 이가 확 밑으로 늘어나면 얘 심각하겠지. 근데 지금 봐서는 요 정도 상태라면은 과거 추세 대비해서도 뭐 비슷한 것 같고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보다도 굉장히 나아진 상태이기도 하고 코로나 때보다도 많이 나아졌고. 근데 뭐 사실 얘가 한 70년 차트인데 70년 동안 계속 나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빠진 게 맞냐? 걱정해야 되냐? 아니면 매년 반복된 연장선이냐? 이제 받아들이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는 뭐 매년 반복된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우려하실 거는 이제 없다는 이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3페이지 그림 보시면 우리가 정부 지출을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시는데 정부 네. 지출에 대해서 네, 그냥 많다 정부 적다. 네. 저는 두 개로 나눴습니다. 저는 당구장 표시가 두 개가 있죠. 아 오랜만이다 당구장. 네.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사람. 네, 한글 95인가 90 뭐 그런 데서 이렇게 당구장 표시 있었는데. 한글 2000. 한글 있으니까요. 네. 네, 당구장 두 개. 첫 번째, 정부 운영 성격의 지출. 운영 성격. 예를 들어서 공무원 월급 주거나 전투기 구입하거나 네. 이런 건 운영이죠. 네. 얘는 당연히 지출이죠. 운영이고. 네. 그리고 이걸로 정부가 전투기를 샀다. 탱크를 샀다. 얘는 GDP 계산할 때 정부 지출로 잡혀요. 당연하지. 정부가 돈을 써서 직접 네네. 샀으니까.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당구장을 보시면
소득 재분배성 지출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노령 기초연금을 지급했어요. 네. 어르신들이 돈을 받았겠죠. 그거를 마트에 가서 뭘 사 먹으셨겠죠. 네. 혹시 호텔 가는 거 아니죠? 호텔로 가는 건 아니죠 지금? 호텔을 왜 얘기가? 가죠? 아니 호텔 경장 얘기로 가는 거. 아니 절대 아니야. 저 요즘 조심 큰일 나.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우리. 아니, 절대 안 갑니다. 네. 자, 그거 아니고 저 그런 얘기 절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당한 게 많은데. 자, 받은 사람이 네. 받은 어르신이 네. 자, 마트에 가서 뭐 쌀을 사셨어요. 자, 그럼 이거는 정부 지출입니까? 아니면 개인 소비입니까? 개인 소비죠. GDP에는 개인 소비로 잡혀요. 네. 개인 소비로 잡혀요. 그렇죠. 그런데 통계에는 여기서 말하는 통계라는 건 정부가 이제 얼마의 예산을 썼냐. GDP 말고 예산. 네. 지출로도 잡혀야 되잖아요. 예산에는 제출로 잡혀요. GDP에는 정부 지출로 안 잡히는데 GDP는 안 잡혀요. 정부 지출로. 그런데 정부의 예산안 있죠. 네. 그 예산안에는 얘가 왜냐하면 노령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잡혀요. 그러면은 과연 이 두 번째 당구장이 중요한데 이 두 번째 당구장이 과연 정부의 지출이냐? 뭐 지출이긴 해. 네. 왜냐면 복지비이긴 하니까. 정부가 지출한 것도 맞고 개인들이 소비한 것도 맞죠. 맞죠? 자, 맞죠. 그리고 이 두 번째의 성격이 되게 중요한 성격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고소득자에게 주로 세금을 걷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고소득자들이 대부분 세금을 내잖아요. 그 세금을 걷어서 돈이 없으신 분들한테 나눠주죠. 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돈을 안 걷었어요.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안 걷었어. 그럼 그 고소득자가 나 세금 남았다. 지금 정프로님이 돈이 많으신데 네. 세금이 정부가 안 냈어요. 그럼 정프로님은 나 이제 밥을 5끼 먹겠어. 옷을 이제 2배로 사겠어.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사요. 보통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거나 네. 뭐 다른 뭐 수익이 될 만한 부동산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돈이 원래 없으신 분, 뭐 하루에 한 끼 먹고 네. 옷도 잘 못 사고 이런 네. 분들은 정부가 세금을 안 주면 그냥 돈을 못 써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두 번째 소득 재분배성처럼 정프로님에게서 많은 세금을 걷어서 돈이 없으신 분들에게 나눠주면 이것은 GDP 성장에 매우 플러스 영향을 미치죠. 네. 왜냐하면 정프로님이 돈 아꼈다고 해서 주식 사고 부동산 사봐야 성장률에는 도움이 뭐 조금 어떻게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반면 가난하신 분들이 그 돈을 직접 소비에 쓰게 되면은 네. 정부의 성장에 민간 소비로 잡히기 때문에 GDP가 올라가요. 그런 면에서 저 첫 번째 지출과 두 번째 지출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첫 번째 지출과 두 번째 지출 중에 뭐가 많이 늘어났을까요? GDP 대비? GDP 대비 네. 두 번째 뭐 재정이 나쁘다고 하잖아요. 네,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두 번째 게 이제 얼마나 늘어나고 있냐? 네. GDP 대비해서는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GDP 대비예요. 지금 80년 동안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전 지출이라고 해요. 이전 지출. 네. 이전 지출. 제 제목에 정부의 이전 지출. 뭐 예를 들면 복지비, 헬스케어, 현금 지급 같은 거. 코로나 때 엄청 많이 했죠? 네. 코로나 그럼 다시 때 원상복귀한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쵸. 네. 즉 정부의 지출이 많다고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코로나 전후 돌아갔죠. 네. 물론 80년의 시계로 보면 늘어났어요. 네. 80년에. 저 80년 동안 근데 아까 보면 제주의 재정이 80년 동안 나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 나빠진 주요 원인은 얘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네, 80년 동안에 소득 재분배성 지출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럼 아까 전투기 사고, 그건 탱크 몇 사고, 퍼센트나 그거는 돼요? 몇 퍼센트냐? 걔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 여기 GDP 대비예요? GDP 대비예요. 전투기 이게 진짜 정부의 지출. 이건 진짜 네. 네. 정부가 쓴 거. 얘는 GDP 대비 원래 2차 대전 때를 제가 뺐습니다. 왜냐면 2차 대전 때는 얘가 엄청 너무 많이 쓰니까. 네. 근데 얘가 25% 정도까지 갔었다가 전후에죠. 한국전쟁 때, 한국전쟁 때. 그 25% 갔던 게 한국전쟁 때예요. 그러다 쭉 떨어져서 지금은 거의 17% 정도밖에 안 되죠. 팬데믹 전보다도 GDP 대비는 적죠. 적네요. 즉 팬데믹은 정부가 그냥 돈을 뿌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비가 좋았잖아요. 그때 지표를 네. 보시면은 민간 소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소비를 볼 때, 이거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좋은 거냐? 아니면 정부가 돈을 줬냐?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왜 구분해야 되냐면 정부가 그럼 돈을 안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소비가 갑자기 안 좋아져요. 근데 사람들이 소비가 심리가 안 좋아. 네. 즉 아까 심리 지표랑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심리가 안 좋아. 근데 정부가 돈을 줬어. 그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 지표가 안 좋네? 그럼 소비 안 하겠구만. 이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주면 그 돈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그 금액 규모로 보면 네. 이 그 정부의 지출이 더 큽니까? 운영 지출이 큽니까? 아니면 그 소득 재분배용 지출이 훨씬 더 큽니까? 후자가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훨씬 큽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물론 뭐 국방비가 크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 네. 국방비보다도 요 소득 재분배성 지출이 훨씬 커요. 요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유는 과연 미국 전기채에 네.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짜 재정을 재정 적자가 심각한 거냐? 심각하냐, 네. 심각한 거냐, 이것만 봐도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처럼 아니면 보이진 매년 않는데. 반복되는 네. 예산을 둘러싼 우리나라도 싸우잖아요. 네. 예산을 둘러싼 서로 공격하다 보니 나타난 우려냐? 아니 그러면 매년 부채 한도 협상하잖아요. 매년 하죠. 그럼 얼추 이제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쓰는지는 다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도 협상할 때 야, 우리 1년 정도는 쓸 수 있을 만큼 그냥 딱 올려놓자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그거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1년 동안 한도를 올려놓잖아요. 네. 그러면 더 쓰고 싶은 사람이 그 있고, 이상으로 쓴다. 덜 쓰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 그리고 한도를 정해놓으면 내가 쓸 돈을 넌 이제부터 한 달에 10만 원만 써. 그러면은 나 스스로 족쇄를 찾는 거잖아요. 그런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자기 지역구에 많이 쓰고 싶어 네. 하니까 보통은 많이 내는 쪽으로. 물론 재정 매파들이 이제 있긴 합니다. 지금 네. 이제 상원에 법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상원에서 재정 매파들이 얼마나 힘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재정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가 있는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소장기물 금리에 대해서도 뭐 제가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걸 이제 수급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수급 분석이란 건 국채 금리가 네. 공급이 늘면 가격이 안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건데 금리의 본질은 물가와 성장입니다. 네. 성장과 물가,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본질이 있고 수급이 있죠. 주식도 분석할 때 주식의 이제 본질,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본질이죠. 네. 네. 자, 근데 수급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대주주가 뭘 갖고 있어. 이걸 뭐 팔 거래. 둘 다 중요하죠. 자, 그런데 워렌 버핏 같은 분은 수급을 잘 안 보십니다. 네. 본질을 주로 보죠. 본질을 보죠. 왜냐하면 수급을 보다 보면 우리 눈이 흐려져. 네. 흐려져요.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네. 성장과 물가의 본질을 봐야 된다. 금리를 볼 때. 흐린 눈이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수급 분석. 네. 그리고 정부가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고요. 정부가 왜 소득 재분배성 지출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왜 늘었을까요? 미국의 경우 네, 미국이. 왜 재분배성을 늘리냐? 이 뭐 부가 늘어나- 너무 편중되니까. 그렇죠. 늘어났다는 건 이제 80년 동안 늘어났다는 거죠. 네. 비중이. 부가 말씀하신 대로 편중되니까. 네. 더 그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보통 성장이 둔화가 되면 네. 부가 편중됩니다. 성장이 둔화가 되면. 아, 고성장 시기에는 어쨌든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돈이 이렇게 막 돌고 나눠지고 뭐 하는데 네. 성장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쭉 빨아들이고 네. 없는 사람들은 이제 쭉 뺏기고 마는군요. 그렇죠. 성장이 그래서 성장이 잘 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잘 살 때 막 7, 80년대에 고성장할 때는 다들 다 같이 같이 살죠. 이제 잘 살았다가 이제 저성장으로 가면은 이제 돈 있는 사람들만 고성장 시대에 우리 집은 별로 못 살았거든요. 좀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때 고성장 시대 다 웬만하면 다 같이 사는데. 아, 여튼 이제 근데 네.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막 특별히 못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했겠죠. 그리고 네. 중산층들이 이제 두터워지면서 같이 네. 성장을 하는데 이제 고성장 시대로 가면 안 좋아집니다. 자, 사실 제가 지금 말했어요. 미국의 재정이 안 좋아진 이유는 성장이 둔화돼서죠. 네. 자, 그럼 성장이 둔화되면 금리가 떨어지죠. 네. 재정이 안 좋아지면 금리가 오르죠. 네. 그럼 뭐가 맞아요? 응? 성장이 둔화되면 금리가 떨어지죠. 재정이 나빠지면 금리가 오르죠. 네. 지금처럼. 어.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그때는 성장으로 가지. 그게 본질이니까. 역시 정프로님은 저희 수제자답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본질로 가야지. 본질로 가야 됩니다. 장기로 갈 땐 네. 본질로 가야죠. 그래서 제가 네. 지금도 초장기물 금리가 예를 들어서 5%예요. 지금 미국채 30년이. 네. 그럼 미국채 30년이 5%라는 얘기는 음. 미국의 기업이나 개인들은 조달 금리가 7에서 8% 그 이상. 네. 저 정프로님 네. 주담대 금리를 8%. 주담대 8%안 사요. 근데 미국은 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아니 국제 30년이 5%인데 내가 어떻게 안 해? 거기는 고정 아니 고정이죠. 변동 미국은 아니고. 30년 고정이에요. 고정이죠. 네. 지금 7% 받으면 평생 7%. 평생 10%예요. 그걸 산다고? 아니 어떻게 그 은행에 간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아, 그 집 사는 걸 좀 미뤄야지 그럼. 근데 뭐 사람들 다 금리 오른다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냥 사 그래서. 뭐 미국 재정 때문에 금리 오른다고 그럼 나중에 더 비싸게 빌려야 돼요. 아니, 집값이 그러면 계속 그렇게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좀 있으시죠? 아니 뭐 집값은 일단 두 번째 문제고 네. 일단 당장? 금리가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나는 나중에 더 비싸게 금리를 빌려야 되는데요. 아, 그렇게는 못 올릴 건데. 지금 정프로님 말씀은 이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사람들이 이건 경제가 유지가 안 돼. 네. 따라서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라고 정프로님이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장의 대부분의 분들은 재정이 나빠지니까 금리가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네네. 그 둘 중에서 본질은 정프로님의 말이 이제 본질인 거고. 그래서 정프로님이 결국에는 맞는 선택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우려를 하면서 금리가 안 좋아질, 높아질 우려가 있긴 하죠. 근데 결국 최후의 승자는 정프로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만약에 그런 현재 상황이라면 예. 초장기, 장기 금리는 좀 이렇게 그냥 유지가 되는데 단기가 많이 올라가면 지금 이제 그 말씀이 대충 맞을 거 아니에요. 단기가 올라간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단기나 그러니까 중기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금리. 현재 재정 상황이 안 좋고 짧은 금리가 짧은 단기의 금리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차피 길게는 그래도 이제 뭐 그렇게 높은 성장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아 이거는 정프로님이 또 이제 시야를 길게 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결국 금리라는 것은 예. 펀더멘털이고 예. 특히 펀더멘털을 결정하는 건 단기물보다는 아. 장기물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것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정프로님 말씀은 그럼 재정이 나빠진다면 예. 장기물은 펀더멘털이니까 예. 단기물이 나빠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이게 정프로님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돼요. 아, 근데 결국. 잠깐 지금 흐린 눈 됐구나.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뭐 3개월 예. 내는 뭐가 적용하냐면 제가 아까 베타 얘기했죠. 네. 예. 그게 작용해요. 그러니까 민감도 아. 똑같은 물량이 정부채가 공급이 됐을 때 네. 예.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 중에 어느 영역이 더 악영향을 받냐? 장기 영역이 더 악영향을 받습니다. 베타가 큰 주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네. 장기 채권이. 그런 면에서 지금 장기물 금리가 이제 오르는 거죠. 그렇다면 정프로님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펀더멘털은 나빠질 건데 네. 왜냐면 나한테 7, 8% 내가 잘 사는 사람인데 나름 7, 8%가 부담된다면 이 미국이라는 경제가 7, 8%라는 금리를 견딘다? 말이 안 돼. 결국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죠. 재정이라는 것보다 결국 펀더멘털을 보면 장기물은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되니까 네. 금리가 지금 상황은 말이 안 돼. 떨어질 거야. 하면 이제 채권 투자 입장에서는 쌀 때 장기물 금리 5% 넘어가는 금리를 이제 꾸준히 매입을 해놓으면 얘는 30년 동안 고정 5%를 주는 거니까. 네. 현재 지금 그래요? 가격이? 네, 지금 현대 아마 30년물이? 5%, 네, 30년물이 5% 좀 넘어가 있어요. 국채 들어갑니다. 미국채 30년짜리. 이제 앞으로 뭐 3개월 내에는 보지 마시고 대략 1, 2년 후에 한번 까보시면 굉장히 좋은 매년 5%의 미국채 달러로. 참고로 우리나라 30년 네. 2% 중후반 원화. 만약에 미국채 30년짜리가 예.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면 뭐에 의해서 망가져요? 그럴 일 없죠, 사실. 나라가 망한 거 아닌 이상. 나라가 망하거나 네. 사람들이 달러를 안 쓰겠다고. 달러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달러 대신 뭐가 나오면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달러 대신 뭐가 나오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자 달러를 사람들이 왜 써요? 달러가 많이 풀려 있으니까 편의성. 편하잖아요. 결제 편의성. 근데 결제가 편하려면 달러가 많이 풀려 있어야죠. 네. 근데 달러가 풀리는 경로가 뭐예요? 무역이야, 무역. 예. 미국이 물건을 수입해서 달러를 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대체물이 나오려면 미국과 유사할 정도의 소비를 할 수 있는 누군가여야 됩니다. 그런 거 없지. 있을 것 같아요? 없어. 앞으로 미국을 없어. 제외하고 누가 미국만큼 쓸까요? 네벌. 네벌. 아니 그러면 혹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달러 수요를 줄일 가능성이 반대죠. 안 되죠? 늘리죠. 달러를 들고 있어야 스테이블 코인 늘리죠. 발행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은. 오히려 늘려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추진하면서 음. 법제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30년 됐다. 다만 제가 이제 5년 내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앞으로 10년 후 혹은 뭐 15년 후에는 좀 우려가 되는 건 이런 게 있어요.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중앙은행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파워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가능해요. 지금 안 돼. 지금 안 되고 나중에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테더를 예를 들게요. US 테더사가 트레저리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자, 근데 그 트레저리를 어떻게 갖고 있냐면 맨 처음에 달러를 받아요. 네. 그리고 그 달러에 근거해서 트레저리를 사요. 채권을. 그리고 네. 그 금액만큼의 테더를 발행해서 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돌아가요. 네. 자, 근데 이거를 네. 조금 바꿔. 어떻게 바꾸냐면 아예 이거 중간에 이렇게 한번 돌지 말고 그냥 테더를 먼저 발행해. 네. 걔로 US 트레저리를 사. 네. 네. 지금은 그게 안 되지만 네. 나중에 만약에 이게 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 두 개가 달라요, 효과가? 이거 달라져. 채권 왜냐면 첫 발행은- 번째 거는 네. 맨 처음에 달러를 먼저 테더가 받고서 아. 그 달러로 트레저리를 샀죠. 아, 근데 코인을 그냥 채권을 바로 산다고요? 코인으로 바로 사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어나더 게임. 이게 양쪽 하나랑 똑같아요, 효과가. 왜냐면 미국 연준이 네. 돈 찍어서 트레저리 사잖아요. 네. 그거랑 테더가 테더 찍어서 트레저리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테더는 무조건 달러가 있어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먼 미래에 아, 그럼 마치 옛날에 그 금태환을 했다가 포기한 것처럼. 비슷하죠. 연준이 네. 뭔 짓을 하든 상관없이 미 재무부는 부채를 무한 공급할 수 있죠. 아, 그럼 테더를 이용해서. 테더를 사야 되나? 아니죠. 테더는 어차피 달러에 1대1 패깅이니까 사봐야 가격이 안 올라요. 그럼 테더가 아니지. 아니, 그냥 바보 같은 질문 한번 아닙니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만 테더를 이용해서 뭐 어떠한 왜냐면 테더를 그 정도 갖고 있으면 이제 준비금을 뭐 가져가야 될 텐데 준비금은 네. 대부분 트레저리가 될 거고 네. 아. 혹은 이제 현재 테더사는 아마 준비금으로 비트코인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준비금에 대한 수요가 뭐 생길 수는 있겠죠. 아, 그런 것들 정도가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오히려 일이고. 채권에 대한 수요 5년 내는 아닌 것 같아요. 5년 내는 네. 아닌 것 같고 그 이후에 30년 이상 초장기 국채로 저는 또 살짝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기로 기대하시면 안 되고 아니, 5% 어디서 하는 거지 이거는? ETF 사야 되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증권사에서 직접 실물을 사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번거롭- 중간에 매매하기가 좀 어렵고 예. 저는 미국의 이거 그거 좀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물량이 나와. 아, 오늘 물량이 뭐 네. 몇 개가 딱 나와요. 나와요. 그거 딱 잡아. 그 청약을 하듯이 가서 네. 청약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얘는 중간에 매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내놨을 때 팔 사람이 네, 살 사람이 또 있어야 돼. 아. 네. 증권사가 사주긴 해요. 네. 근데 그렇게 싸게 사주지 않아. 왜냐면 네. 증권사 입장에서도 얘를 매매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뭐 미국 ETF 중에 이제 트레저리 미국 초장기물, ETF? ETF 중에 트레저리 초장기물은 뭐 쉽게 사고 팔 수가 있고요. 레버리지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초장기물 우리나라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건 없어요? 미국 초장기물 뭐 이런 거? 상장돼 있는 게 아마 있을 건데 네. 그 세금 면에서 조금 불리한. 아, 그래. 미국 거 사는 게 나아요. 네, 오케이. 네. 됐습니다. 예, 자, 문홍실 팀장님. 네, 궁금한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간도 다 그러니까요. 돼가고 시간 다 됐네요. 장이 열립니다, 사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팀장님과 함께 궁금한 내용들 오늘 좀 많이 풀어봤고 네.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심리 지수,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하여튼 심리 소비자 무슨 지수 이런 거는 가능하면 참고는 하되 너무 거기 맹신하지 매몰되지 마라. 마라. 과몰입 금지. 과몰입 금지. 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결국은 이제 본질을 향해 갈 건데 지금 약간 흐린 눈이 된 상태다. 이런 거 정도를 네. 오늘 저희가 배웠습니다. 자, 문홍철 팀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 중이라면 집중해 주십시오. 현 시점 월가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투자 전략가 탐 리가 지금은 과매도 종목과 섹터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연 그가 3프로의 미국 주식 컨텐츠 서비스 GIN에서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집중할 포인트는 바로 워시드 아웃 상태에 도달한 종목과 섹터입니다. 테슬라가 좋은 예시죠. 수요일에는 5% 상승, 목요일에는 3.5% 상승, 또 금요일에는 10%까지 급등했죠. 시장 예상보다 큰 서프라이즈입니다. 마레티지도 비슷한데요. 두 종목 모두 워시드 아웃 후
깜짝 반등한 케이스입니다.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다양한 종목이 저희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JP모건 출신 탐 립, 모건 스탠리 출신 마크 뉴턴, UBS 투자은행 그리고 바클레이즈 출신 타이웡,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출신 댄하, 댈러스 연은 출신 다니엘 디마티노 등 이 월가를 움직이는 진짜 전문가들의 거침없고 날카로운 분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유일한 방법 GIN 서비스를 이용하면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보다 앞서서 기회가 당신에게 가장 먼저 도착할 겁니다. 6월 12일까지 얼리버드 혜택이 제공되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GIN을 시작하세요.